안녕하세요. 2022 GTPC 부스 체험 문제 해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0번 문제입니다. 문제를 보시면 출발 위치인 1,1 부스부터 목적지인 3,7 부스까지 이동하는 데 필요한 최소 금액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부스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인접한 부스로 이동할 수가 있으며, 여기서 인접한 부스라는 건 현재 위치 기준으로 상하 좌우에 위치한 부스를 의미합니다. 다만 인접한 부스라고 항상 이동할 수 있는 건 아니며, 입장 시 지불한 입장료의 금액보다 높은 금액을 요구하는 부스로는 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시작 위치인 1,1 위치에 있고 입장료를 4원 지불했을 때 우리는 밑에 위치한 2,1 위치의 부스는 이동할 수가 있지만 오른쪽에 위치한 1,2 부스로는 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조건에 따라 이동해서 체험할 수 있는 부스가 정해져 있을 때 3,7 부스까지 이동하는 데 필요한 최소 금액을 구하는 것이 바로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정답입니다. 사실 3 곱하기 7, 즉 21개의 부스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경우의 수를 확인하는 건 그리 어렵지 않고, 나올 수 있는 정답의 경로의 수도 여러 가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경로 중에서 중요한 점은 항상 1,7 위치, 즉 7원을 지불하는 부스를 항상 지나가야 된다는 점인데, 이 점을 토대로 우리는 1,1부터 3,7 위치로 이동하는데 필요한 최소 금액은 7원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1번 문제 해설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스 체험 1번 문제는 이전 문제를 1번화한 문제로 1,1 부스부터 시작해서 x, y 부스로 이동해서 체험하는 데 필요한 최소 금액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1,1 위치부터 x, y 부스까지 이동하는데 모든 경로의 수를 구해서 확인할 수도 있지만, 사실 이 방법은 100 곱하기 100개, 총 10,000개의 부스가 운영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제한 시간 내 모든 경우의 수를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조금 더 효율적인 알고리즘이 필요하며, 이때는 문제를 작게 분해해서 파악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단계별로 작게 분해해서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단계별로 분할하기 위해서는 핵심 요소를 파악해야 합니다.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아무래도 부스에서 요구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부스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해당 부스가 요구하는 금액 이상의 금액을 지불해야 되며, 사실 이 부스까지 이동하는데 최단 경로로 이동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로지 금액만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문제의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는 금액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 금액에 초점을 맞춰서 문제를 바라보면 우리는 다음과 같이 문제를 살짝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t 금액을 지불했을 때 x, y 부스까지 이동할 수 있는가? 이렇게 문제를 단순하게 바꿔보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실마리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1,1 부스부터 시작해서 t 금액을 지불했다는 건 t 금액 이하를 요구하는 부스만 이동할 수 있으며, 이 이동하는 데는 우리는 DFS와 BFS 알고리즘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BFS와 DFS 탐색 알고리즘은 그래프의 정점을 탐색할 때 주로 사용하는 알고리즘입니다. 탐색의 우선순위를 깊이에 둘 것인가 또는 너비에 둘 것인가에 따라서 각각 DFS 그리고 BFS라고 표현을 하며, 어떤 알고리즘을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방문하는 정점의 순서가 달라지게 됩니다. 우측 하단에 보시면 예시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 이 예시 그래프를 DFS 방식과 BFS 방식으로 각각 탐색했을 때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직접 확인해 보시면 좀 더 차이점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DFS 탐색 같은 경우에는 깊이를 우선으로 탐색하기 때문에 1번 정점부터 시작해서 2번, 4번, 그리고 5번, 마지막으로 3번, 6번과 같이 깊이 들어간 다음에 탐색을 진행하는 걸 볼 수가 있고, BFS 탐색 같은 경우에는 너비를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1, 2, 3, 그리고 4, 5, 6과 같이 넓게 탐색을 진행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각각의 알고리즘은 구현하는 방식도 다르고 사용 여부도 문제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이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알고리즘 모두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이 해설 영상에서는 DFS 탐색을 기준으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문제를 작게 분할한 다음에 탐색을 사용할 때 쓸 알고리즘까지 구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를 바탕으로 우리는 알고리즘을 설계할 수가 있는데 알고리즘은 다음과 같이 총 3가지 단계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우선 t의 값은 초기 값을 지정해 줍니다. 부스에서 요구할 수 있는 가장 작은 값은 아무래도 1이기 때문에 t에 1을 대입해서 탐색을 진행해 보고 만약에 탐색을 진행했는데 안 된다면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t에 1을 대입한 다음 금액을 t만큼 지불했을 때 x, y 부스를 체험할 수 있는지를 이전에 살펴보았던 탐색 알고리즘 중 하나로 확인해 볼 수가 있고 여기서는 DFS 탐색으로 확인해 볼 예정입니다. 탐색이 끝난 다음에는 x, y 부스를 체험했는가 여부에 따라서 두 가지 갈림길로 나눠지는데 만약에 체험할 수가 없다면 t를 하나 증가시켜서 금액을 좀 더 높였을 때 갈 수 있는가를 확인해 볼 수가 있고 만약에 지금 x, y 부스를 체험을 했다면 1부터 금액을 차근차근 올렸기 때문에 처음으로 방문한 이 시점이 곧 우리가 원하는 최소 금액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t를 출력하고 프로그램을 종료를 하면 되겠습니다. 우측 하단을 보시면 반복문이 나와 있습니다. t를 1부터 100만까지 증가시키면서 중간에 DFS 탐색을 하고 만약에 x, y를 방문한 적이 있다면 브레이크를 통해서 알고리즘을 끝내는 출력을 하고 프로그램을 아예 종료시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중간에 맨 위에 있는 체크 같은 경우에는 보통 그래프 탐색을 할 때 중복 방문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배열로 각각의 탐색에 항상 초기 값을 지정해 줘야 되기 때문에 메모리 셋 함수를 사용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반복문을 먼저 설계한 다음에는 DFS 탐색을 설계할 수가 있는데 DFS 탐색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역시 중간에 보이는 반복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부스에서 상하, 좌우 총 4가지 방향으로 이동을 할 수가 있는데 항상 모든 경우에 대해서 이 4가지 경우로 이동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조건문을 통해서 가지치기를 해줘야 되는데 가지치기 할 때는 3가지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현재 위치에서 다음 위치로 이동하는 게 배열 내에서 이동하는가입니다. 상하 좌우 중에서 예를 들어 가장자리 있는 경우에는 값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켰을 때, 즉 이동했을 때 배열의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xx와 yy라는 값을 통해서 우리는 다음 위치가 배열에 벗어났는지 벗어나지 않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음 위치가 배열 내에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는 체크 배열을 사용해서 이전에 방문을 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과정은 필수적인 과정으로
체크 배열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무한 루프에 빠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전에 방문한 걸 기록을 해둔 다음에 다음 방문할 때는 이전에 방문하지 않은 정점들만 방문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고, 보통의 경우에는 이 두 가지에서 DFS 탐색 가능 여부가 판가름 나지만 우리는 한 가지 더 문제에서 요구하는 특별한 조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부스에서 요구하는 금액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리미트라는 금액과 다음 부스에서 요구하는 금액을 확인한 본 다음에 만약에 다음 위치의 부스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입장권의 금액, 즉 리미트보다 더 크다면 탐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인풋과 리미트의 값을 비교하는 인풋과 리미트의 값을 비교하는 작업이 필요하겠습니다. 이렇게 탐색을 할 수 없는 모든 경우를 가지치기 한 다음에는 체크 배열을 사용해서 다음 노드를 방문했다는 걸 확인시켜주고, 즉 체크 값에 1을 넣어준 다음에 다시 DFS 알고리즘을 통해서 탐색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반복문을 사용해서 DFS 함수를 호출하고 우리는 DFS 함수에서 다시 DFS 함수를 계속 호출하면서 탐색을 진행한 다음에 이 모든 탐색이 끝났다면 x, y 부스를 방문했는지 여부를 통해 탐색을 더 할 것인지 아니면 종료하고 출력을 할 것인지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알고리즘을 설계해서 소스 코드를 작성하고 제출을 하면 문제를 어느 정도는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제출을 실제로 해보면 중간쯤에서 아마 타임 리밋이라는 시간 초과가 뜰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확인하는 t라는 값의 범위가 너무 넓기 때문인데요. t라는 값은 1부터 100만까지 모든 경우의 수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각각에 대해서 2차원 배열, 최대 100 곱하기 100개, 총 10,000개 부스를 확인하는데 사실 컴퓨터는 1초에 대략 1억 번의 계산을 하기 때문에 100만 개를 총 10,000번씩 확인한다. 이 과정은 1초라는 시간에 조금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1부터 100만까지 모든 경우의 수를 확인하는 건 어렵기 때문에 좀 더 효율적인 탐색의 범위가 필요하며, 잘 생각해보면 우리는 사실 1부터 100만까지 모든 경우의 수를 확인할 필요가 없다는 것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정답이 될 수 있는 금액은 생각을 해보면 항상 부스에서 요구하는 금액 중 하나입니다. 그 부스를 체험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금액을 모든 부스에선 적어 놓았고, 따라서 우리는 정답이 항상 부스에서 요구하는 금액 중에서 하나가 될 것이라는 걸 눈치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1부터 100만까지 총 100만 개의 금액이 아닌 1부터 10,000개, 즉 첫 번째 부스부터 10,000번째 부스까지 총 10,000개의 금액만 확인을 해보면 우리는 정답을 구할 수 있다는 걸 눈치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반복문을 보시면 이전에 단순 반복문에서 중첩 반복문의 형태로 바뀐 걸 볼 수가 있고, 더 중요한 건 DFS에서 1,1을 방문하는 건 동일하지만 중간에 t라는 값이 아니라 input ij라는 값으로 바뀐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input ij, 즉 1,1 부스의 금액부터 n,m 부스의 금액까지 모든 경우의 수를 확인하면서 만약에 x, y를 방문한 적이 있다면 그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을 t에 저장해서 t의 값을 출력하는 알고리즘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알고리즘을 설계해서 제출하면 모든 테스트 케이스에 대해서 1초라는 시간 내에 해결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 알고리즘은 눈치를 채신 분들도 있겠지만 조금 더 개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1부터 만까지 중에서 중첩으로
확인하는 금액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렬 알고리즘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아예 셋과 같은 자료 구조를 사용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고, 또는 DFS 탐색 알고리즘 자체를 동적 프로그래밍으로 바꿀 수도 있고, 아니면 BFS 탐색을 통해서 진행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재기 함수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식도 될 수가 있습니다. 또는 이전에 1부터 100만까지 모든 경우를 확인했던 걸 2분 탐색을 사용해서 좀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문제를 가지고 풀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며, 이 기본 소스 코드를 바탕으로 좀 더 효율적인 알고리즘을 떠올려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2022 GTPC 부스 체험에 대한 해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